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호주에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서 저는 권리소득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권리소득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소득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데 계속 집에서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억소리 나게 돈을 쓰고 왔고요. 그런데도 저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같이 파티하고, 뭐 여행 다니고, 카지노도 가고, 공부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제가 들어와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일이 꼬이면서 다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김지현 사장 화면이 이제 김지현 사장님의 카스를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지금은 인스타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카스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카스를 보는데 지현이요. 전 지인이거든요. 이제 김지현 사장님이 지인이다 보니까 지현이 형의 카스에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김지현 사장님이 댓글을 계속 안 다는 거예요. 전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글을 다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게 바로 박상현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트윈즈의 리더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갑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지현이 형이 뉴스킨을 한다는 사진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진이에요. 이 오른쪽 보면은 제가 오른쪽 위에 보면 형 뉴스킨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갑자기 형이 응 뉴스킨해 라고 너무 당당하게 답이 와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뉴스킨 하는구나. 저도 예전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돈 못 버는 일. 한 달에 매달 30만 원 이상 버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해. 돈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 경험의 바탕에서 지현이 형 힘들겠네. 그래도 열심히 하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형이 미국 가는 사진이 카스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 김지현 사장님과 박상현 사장님이 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 형이 뭐지? 이 형이 성공했나?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돈을 못 벌어야 정상이고 미국 갈 돈이 없을 텐데 저는 이게 저희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호기심 유발이 돼서 먼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설릉에서 만났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지현이 형이랑 카페를 가자고 했거든요. 카페에서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지현이 형이 저한테 야 그럼 괜히 돈 쓰지 말고 우리 사무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꼬드겨서 사무실로 데려가는구나. 오케이 한번 가줄게. 나 뭔지 알아. 나 경험 있거든.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요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먼저 뉴스킨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뭔데?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이 형이 말하는 대로라면 정통인 거예요. 정통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 형이 나한테 거짓말 하나? 이 말대로라면 이건 진짜인데? 이건 진짜 정통이고 괜찮은데? 손해볼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보게 되면서 내가 아는 어떤 그런 불법적인 이상한 다단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온 김에 이 형이 저한테 말해주는 게 그럼 한번 체험해 줄 테니까 받아봐 해서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릉 왔을 때 그 당일날 어떤 이런 뉴스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체험을 받은 사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얼굴을 반쪽을 받았거든요. 얼굴을 반쪽을 받았는데 얼굴 반쪽이 심하게 날아가고 얼굴에서 광이 너무 심하게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이템은 대박이네? 라는 걸 느꼈고 제가 형한테 물어봅니다. 깜짝이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뉴스킨이야. 이게 갈바닉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 다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체험은 무조건 반쪽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반쪽이 올라간 상태에서 와,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뷰티에 관심 없는 남자인 내가 이 정도면 뷰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뻑가겠다가 된 거예요. 와, 아이템은 진짜 대박이네. 너무 괜찮네. 이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형이 마침 투잡스쿨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들어볼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들어볼게 하고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강의장 사진이거든요. 그때는 103호라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마인드와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 나도 꿈꿨는데, 나도 예전에 저런 뜨거운 열정, 뭔가 하나에 진짜 미쳐본 경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 느낌을 잊고 있었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지금 제가 있고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써니바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써니바 사장님 앞에서 제가 운 좋게 스피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박상준 사장님이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찰칵찰칵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쓰게 되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사장님. 네. 그리고 사장님들,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요. 트윈즈 그룹 초반의 그룹 미팅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트윈즈 그룹이 10명에서 15명 정도였어요. 심지어 지금 이 사진들은요, 제가 오고 나서 몇 달 지난 후의 사진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지금 트윈즈 규모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지금도 이 셀 미팅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외국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죠. 지금 500명이 넘는 인원이 트윈즈 그룹인데, 처음에 트윈즈는요, 이게 다였어요. 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멤버가 트윈즈 그룹이었어요. 이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트윈즈가 처음에 20명도 안 됐던 거.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걸 다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랠리라고 해요. 1박 2일 가는 거 있잖아요. 랠리를 가서 김지한 사장님 산하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2명은 사진에서 사라졌죠. 김지한 사장님, 김인호 사장님, 그리고 저. 이때 트윈즈 그룹, 오크밸리로 랠리를 가서 숙소 방 하나 잡고요.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방 하나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애프터 미팅을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큰 팀을 만들어서 각자 방 쓰면서 멋진 그룹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설릉에서도 다 못 모여요.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는 스폰서가 누구세요? 스폰서가 그 위는요? 그리고 누구예요? 계속 물어봐야 어느 라인, 그쪽이구나 라고 알거든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팀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팀 확장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한방에서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김지영, 김인호 사장님, 이년숙 사장님, 권민서 사장님, 그리고 저랑 또 등등 이런 멤버들이요. 한방에서 랠리하고 애프터 했어요. 그때 계속 외친 거예요. 트윈즈는 커질 거라고. 두고 보라고. 같이 만들어 보자고. 같이 외쳤고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무후무한 밀레니얼 그룹이 됐죠.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그 당시 한창 또 소셜을 열심히 했으니까 카카오 스토리로 소셜을 배우고 처음 문의가 와서 연결이 된 저의 첫 소비자 분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흰색 티 입으신 분이 연희님이라고 저의 첫 소비자 분이거든요. 근데 전남 광양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베스티밸리라는 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을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김지현 사장님께 그걸 말한 거예요. 너무 머니까 나는 솔직히 내심 못 가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김지현 사장님이 저보고 갔다 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기 때 아무것도 이제 막 사업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원래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혼자 절대 안 가거든요. 심심한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스폰서님이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일단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이 지금 체험 미팅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이날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고 처음 가는 거잖아요. 출장을 혼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양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내렸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소나기인데 안 그쳐요.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콘센트를 찾아서 충전을 해서 전화를 해서 위치를 대강 듣고 이제 비가 너무 오니까 우산을 사려고 편의점에 갔거든요. 터미널 안에 있는. 근데 광양이 터미널이 작더라고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우산이 없대요. 다 팔려서. 매진됐대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비가 그치려나? 기다렸는데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 맞으면서 대문 가방을 들고 한 300m 정도 거리를 뛰어갔어요. 비 맞으면서. 중간에 횡단보도도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비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쫄딱 비를 맞으면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샵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계신 연희님이랑 이 가운데 계신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산 없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그때 제 꼴이 정말 생쥐꼴 있죠. 물에 빠진 온몸이 젖어가지고요. 제가 이동하면 물 청소가 돼요.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몸에서 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이것도 추억으로 이분들이 막 커피 타주고 체험을 하면서 두 분 다 너무 제품을 보고 놀라시면서 소비자가 됐고 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소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김지현 사장님한테 후원을 부탁드렸죠. 사장님, 광양에 연희 씨가 있는데 사람들을 몇 명 모아놓은데요. 한번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같이 광양으로 서울에서 김지현 사장님과 가는 사진입니다. 가서 출장을 가서 저는 열심히 체험하고 김지현 사장님이 쇼더 플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몇 명은 가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연희님의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두 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막내딸인데 아토피로 병원을 매년 다니고 있던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만나서 뉴스킨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또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연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병원을 갔는데 항상 매년 가던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막내딸 이름이 세정이거든요. 아니 연희씨 세정이 뭐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저한테 이 막내딸의 임상사진 뉴스킨 쓰기 전과 쓰고 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또 극찬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임상이 나오는 것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간 누군가의 피부가 정말 좋아진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니까. 이걸 보고요. 진짜 아이템은 대박이지. 맞아. 이제 피부 좋아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저는 이 아이템으로 피부도 좋아지면서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꼭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저도 박상윤 사장님, 김지현 사장님과 막 전국으로 랠리도 같이 가고 출장도 가고 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막 등등 그냥 전국으로 마구마구 다니는 사진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이런 놀이기구 있으면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그냥 즐거웠어요. 우리도 어렸으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마냥 행복했어. 이렇게 같이 꿈꾸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또 김지현 사장님이랑 부산 센텀으로 출장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캐리어 갖고 이동하다가 중간에 캐리어가 잠깐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길바닥에서 캐리어 정리하는 사진이에요. 이런 것도 그때 우리 이렇게 했었지. 그때 막 진짜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산에 또 강의 다니면서 또 부산을 이도 사장님들하고 또 트윈즈를 알리면서 이렇게 했었지. 길바닥에서 여기 카페 앞이거든요. 여기 지금 카페 앞에 지금 테이블 앞에서 우리가 그냥 여기 올라가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다 추억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같이 하고 있고 같이 뭔가 걸어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랠리 갔을 때 사진이에요. 랠리 가서 남자들끼리 지금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김지현 사장님 그리고 저 빼고요. 다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랠리장 그 건물 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랠리장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보면 윤서영 사장님, 그리고 맨 뒤에 박상용 사장님, 그리고 김지현 사장님, 저, 그리고 이현수 사장님.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스티커가 돼버렸죠. 사장님들은 지금 리더 사장님들 있죠? 트윈즈의 리더 사장님들. 그런 리더 사장님들의 초창기 모습, 정말 생 초창기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처음부터 지금같이 다 그룹이 있고 다 잘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리더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절대로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년숙 사장님 있잖아요. 이년숙 사장님이 보상을 못 풀어서요. 데몬부스에서 연습하고 점검받고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제가 피드백 해주고 그랬어요. 상상이 되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엄지훈 사장님이 부스에서 이년숙 사장님한테 이 사업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그런 모습이 엄지훈 사장님이 상상이 되세요? 양한나 사장님 처음에 투잡으로 이 비즈니스 하면서 일 끝나고 저녁마다 왔다 갔다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배우고 전개해 나갔던 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양한나 사장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양한나 사장님 보상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와우 엄청난 리더가 되셨죠. 최익준 사장님은 처음에 이 사무실 왔을 때 피부 상태 거기 있는 피부 상태 자체도 많이 안 좋았어요. 완전 지루성이었고요. 항상 인상 쓰고 있고요. 말도 안 하고요. 말 걸어도 말도 안 해요. 웃지도 않아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지금은 항상 웃죠? 말만 하면 오 사장님 웃죠? 딴 사람이 됐어요. 최익준 사장님 강의할 때 나오는 초창기 모습 사진 있죠? 그 사진이요.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것도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몰래. 강은영 사장님 지금 막 너무 말 잘하고 막 사업 잘하시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말만 걸면 막 부끄러워하고 어머 막 호호 조신하게 그냥 예 가만히 있는 모습이 상상이 요조숙녀가 상상이 되세요? 저는 지금 리더인 사장님들의 이런 초창기 모습들을 모두 다 봤어요. 모두 다 봤습니다. 사장님들 사진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마세요. 사진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랠리장 무대 안에 들어가서 그 무대 바로 앞에서 남자들끼리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맨 뒤에 박상훈 사장님, 그 앞에가 박지훈 사장님이에요. 박지훈 사장님, 그리고 왼쪽부터 박상준 사장님, 저, 김지현 사장님 제외하고요. 다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때 저 끝까지 할게요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사장님들 무조건 살아남으세요. 그러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국 컨벤션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올림픽 공원에서 한국 컨벤션을 했었어요. 이때 박상준 사장님이 에메랄드, 지금 BA죠. 그 녹색 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게 BA였어요. 이날 편의점에서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김지현 사장님이랑 같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리더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냥 살아남으세요. 그냥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럼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트윈즈 초창기 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봐온 거예요. 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정말 바보예요. 이 일이 안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안 되게 하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보셔야 해요. 되는 일이라는 걸 정말 확인했으면 끝까지 하면 돼요. 그럼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왼쪽 사진은요.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미국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과 정말 평생 친구로 끝까지 함께 가는 걸 늘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상상을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생 친구라는 걸.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다.
이 사람들과 함께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저에게 보여준 스폰서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를 제가 몰랐다면 제 꿈을 현실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가능하더라도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스폰서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트윈즈 모든 사장님들께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해요. 트윈즈 그룹을 지금 만나신 모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보여준 스폰서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하셔야 해요. 사장님들, 아까 전에 제가 트윈즈 초창기 그룹 미팅 사진 보여준 거 기억나시죠?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찍은 랠리 행사 사진이에요. 항상 무대 위로 다 사람들 올라가서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찍으면요. 사람들이 다 안 보여요. 그래서 구도를 위에서 아래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찍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사람들이 다 나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트윈즈 전체가 못 모인 지 1년이 넘었죠.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트윈즈 전체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몇 명이 모일지, 얼마나 모일지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 떨려요.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이게 레버러징의 힘이에요. 사장님들 진짜 힘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트윈즈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트윈즈 그룹도요.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태그 트윈즈 그룹으로 달아서 사진 올리자. 트윈즈를 브랜딩하자. 우리 인스타그램에 트윈즈라는 그룹을 만들어보자. 트윈즈를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트윈즈라고 하면 다 알아요. 문화 강국 트윈즈. 유명하죠?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트윈즈라는 거에 충분히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이상한 짓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명성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이걸 명심한다면 내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문화 파괴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투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안 된다고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사장님들의 꿈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사장님들이에요. 주인공이 남에게 꿈을 뺏기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이겨내고 결국 극복해냅니다. 사장님들은 주인공입니다. 사장님들의 꿈을 지켜내십시오. 절대 뺏기지 마세요. 건물은 건물을 못 낳아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꿈이 레버러징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한, 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트윈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트윈즈라는 배에 올라탄 모든 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룰 겁니다. 저는 계속 지켜봐 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대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안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회사? 아니면 좋은 제품? 좋은 보상? 과연 이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건 바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만큼 강력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님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싶으신가요? 사장님들은 미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박상용 사장님 주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섹시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리더 사장님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스토리를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 스토리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원래 소심해서, 나는 말을 못해서, 인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는 너무 잘나서.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결국 해낸 사람의 이야기.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공한 스토리. 성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변한 스토리, 이렇게 변한 이야기. 다신 걷지 못할 걸 알았지만 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사장님들, 품위를 지키십시오. 품위를 갖추십시오. 품위, 친절, 배려를 몸에 새기십시오. 아예 각인시키세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안 생기지?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파트너가 안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품위를 갖추십시오. 내가 품위를 갖추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품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르게 하는 힘이 있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존중해 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습니다. 품위를 갖출 때에야 비로소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친절이 몸에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함으로써 모든 이에 호의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일 강력한 성공 도구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품위와 기품이 생겨나고 남을 사랑하고 아끼면 친절과 배려가 얻어집니다. 트윈즈 사장님들, 영꾼방 사장님들 모두 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나의 재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입니다. 회사의 스토리, 제품의 스토리, 보상의 스토리, 이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나의 스토리, 내 스토리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동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했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제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 가능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야 할 수 있었다 선 긋지도 마십시오. 저도 사장님들도 처음 보는 사장님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더는 직거리입니다. 좋은 리더는 잘 가르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해보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저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그룹을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다짐하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하려고 생각한다.
둘, 한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생각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른 생각은 일체하지 않았어요. 뭔가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위대한 일, 이런 일들은 내가 하려고 해야, 마음을 먹어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건 쉽지만 줍는 건 어렵더라고요. 늦잠 자는 건 쉽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더라고요. 나태해지는 건 쉽지만 습관을 잡는 건 어렵더라고요. 사장님들, 가만히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편한 것들만 찾게 되고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먹지 않으면 훌륭하거나 위대한 일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계속했고 결과로서 나의 그 긴 과정들을 입증해 내리라, 증명해 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트윈즈 전체에서 저만큼 버틴 사람 없잖아요. 제가 했으면 사장님들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되는 일입니다. 사장님들, 되는 일이에요. 사장님들, 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제 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가치, 바로 당신, 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랠리에 100 어버브로 올라가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트윈즈의 브랜드 앰버서더 엄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